안녕하세요. 세상학개론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작년 2020년 5월이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4년마다 오는 비트코인의 공급 반감기 소개 영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구독자가 적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약간 비트코인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많든 적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지금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7, 8천, 7배, 8배까지 올랐고, 역사적으로 반감기 날짜 기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30배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좀 시들해지는 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왔는데, 그게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 한 2, 3억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2, 3억이 사실 많이 안 남았잖아요. 올 하반기부터는 슬슬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좀 힘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역시 작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 한 20만원대? 22만원, 25만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은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더리움은 사실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이제 꾸준한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좀 움직임에 휘둘려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아닌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항상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좀 규모 면에서, 가격 면에서도 성장을 해왔어요. 디파이 같은 경우만 봐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상관없이 2019년에도 올라오고 2020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오르고 계속 몇 년째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씩 이제 익절하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이런 분야에 조금씩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파는 이유가 성장에 멈춰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둘 다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겠지만 얘네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보려고 하는 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플랫폼 계통의 1위인 이더리움이 자산 계통의 1위인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 다른 약간 제2의 물결인 거죠. 지금 그나마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분야가 이제 비트코인. 기관들도 약간 관심을 갖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이제 블록체인인데,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즉 이더리움 같은 애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분야,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이런 블록체인 붐을, 비트코인 붐을 닷컴 버블에 비유를 하는데, 저는 블록체인 세계에서의 닷컴 버블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닷컴 버블은 닷컴 회사,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목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는 모양새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블록체인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서로 그 인터넷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해져야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듯이 일단 그 인터넷이 되고자 하는 거죠. 가장 큰 탈중앙화 네트워크인 이제 이더리움이 모든 걸 평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한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든든한 이제 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형 바이낸스 생태계 같은 애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카카오의 클레이 생태계도 그 하나일 수 있고요. 이더리움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개념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좀 항상 많고, 이더리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 아쉽게도 이더리움을 이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공부할 수 있지만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개발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읽어보거나 개발 노트를 보거나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그런 공지사항들을 다 읽는 정도인데, 이게 언어도 다 영어로 돼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어도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일반 개발 용어 말고도 이더리움 안에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일단 디파이, NFT, 뎁, 스테이킹, 다오 등등 이제 나름 대중적인 용어들 뿐만 아니라 님버스, 프리즘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름들 같은 것도 있고, 루프링이나 메타마스크 같은 그런 메타마스크도 좀 대중화됐죠. 그런 이름도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면서 잠깐씩 짬을 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어를 공부하는 데만도 약간 몇 주씩 걸리고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를 하면서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쓸 수나 있을까? 정말 이더리움이 확산될 수 있을까? 이게 복잡성이라는 게 이더리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제일 큰 단점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조차도 이더리움의 전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더리움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그래도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못해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컴퓨터의 초기 시절도 인터넷의 초기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 얼리 어답터들과 뭐 테크광, 기술광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날 때쯤, 제가 굉장히 어릴 때쯤 이제 인터넷이 처음 확산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TV 영상이나 이제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아무도 인터넷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정보의 고속도로, 뭐 이런 뭐 정보혁명이다, 이런 와닿지 않는 비유를 하거나, 뭐 블록체인도 지금 뭐 거래혁명이다 하면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다 정도? 그런 활용 가능성을 통해 설명할 뿐인 거죠, 간접적으로.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마저도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한, 제한된 수준의 논의였고요.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인터넷의 선구자들도 오늘날 우리만큼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이더리움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떠올리지 못하는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더리움은 굉장히 유연하고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만 봐도 이제 레드스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뭐 사람들이 별의별 신기한 걸 다 만들어서 막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막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고 막 디스플레이를 띄우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뭐 돈을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가치 교환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활용 방안이 있겠어요. 기술 발전이란 거는 대중들이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뭐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러든 말든 컴퓨터와 인터넷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이 어떤 코드와 프로토콜을 통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 작동 방법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원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웹사이트의 주소를 youtube.com이라는 글자로 변환해주는 뭐 DNS, 뭐 전 세계를 잇는 뭐 서버, 정보를 교환하는 뭐 TCP, IP, HTTP, 인터넷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알 필요가 있나요? 인터넷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우리에게는 간단한 개념을 설명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모르는 사람한테 이더리움을 설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중화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작동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람들은. 왜냐면 써보는 순간 이해하게 될 거니까요. 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멈추거나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공부할 게 많다, 이해할 게 많다고 해서 좀 현타를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모두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더리움 기반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론이었습니다.